먼저 뜻깊은 자리에 강연을 맡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요즘 다들 4차 산업이다, 솔직히 코로나다 해서 상당히 혼란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어쨌든 변화, 아까 앞에도 이제 박민영 교수님께서 변화, 혁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혁신이다, 변화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기준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과거와 지금은 이제 바뀐 세상입니다.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변화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미 저희들이 이미 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보면은 다 온라인으로 언택트하게 지금 받고 있죠. 그다음에 쇼핑도 아까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니고 실제 온라인으로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팅도 보면은 지금 거의 다 재택 아니면 화상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제 변화가 이제 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은 물류 쪽을 하면서 실제 로봇, 이게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대표이사님 이제 사무실에 로봇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표는 이제 RPA가 어떤 것이고 실제 이거 포딩이니까요. 포딩의 기업에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RP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좀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요즘에 보면은 이제 기업체에 보면은 직원들도 상당히 바뀌었죠. 옛날에 이제 과거에 라떼는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저는 IT 쪽입니다. 특히 이제 IT 쪽은 저도 입사해서는 이제 코딩, 예를 들면 소위 코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통운에서 운송, 회계 쪽 이제 프로그램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실제 IT에 인력이 없습니다. 거의 소위 숙제 씨가 말랐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이 이제 직원들이 사장님 저 잠깐 보세요 하면은 이제 간이 좀 콩콩 뛴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랍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연봉을 올려달라, 하나 퇴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기업하기가 힘든 좀 세상이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인력난들, 실제 일자리가 없다고 하나 실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자동화 솔루션, 로봇이 답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젠다는 이제 왜 DT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RPA란 무엇이고, 그다음 포딩 업무의 적용 사례, 그리고 RPA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DT를 해야 되느냐? 보통 DT 포메이션이다, DX다, DT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도 교수님들이 워낙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혼돈과 불확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통 최고 의사결정자 CEO님들 아까 교수님도 물류센터를 그 당시에 사셔야 되는데 안 사신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여파가 한 10배, 20배 정도가 아마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이제 인텔의 앤디 그로버란 전 인텔 CEO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빈서 요소가 예전에 빈서에 익숙한 간행보다 더 중요한 질서로 자리 잡으면 모든 것이 모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텔이 70년, 80년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램 분야에는 거의 세계 탑이었는데 그때 넥부터 도시바, 엔저에 힘입어서 일본계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이제 메모리를 버리고 CPU로 간 CPU. 지금 우리 중앙전리장치가 CPU인데 그때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메모리를 다 버리고 CPU로 가겠다. 근데 지금은 또 인텔이 무슨 당면이 되냐면은 또 하나의 좀 결정입니다. GPU. 우선 그래픽 카드가 또 대세거든요. 그래서 실제 GPU는 보면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CPU도 AMD 상당히 후발들이 치고 올라왔고요. 그래서 인텔도 다시 한번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전 83년도에 이병철 회장의 도쿄선언 실제 반도체를 선언한 게 83년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3년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하고 뒤에 볼게요.
마누라하고 뭐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동탄에다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뭐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고. 그래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의 결정을 CEO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저 시사점이 있는 거고요. 일단 그 스마트폰이 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생활은 우리가 2009년도에 2007년도에 그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고요. 실제 한국에는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2010년도에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었는데요. 실제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활은 스마트폰 이후에 다 바뀐 겁니다. 다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래서 생활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빨라지고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계속 노는데 뭐 장봉진 뭐 회장이나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 잡스나 다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빨리 보는 거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시대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우버가 이제 표준이죠. 택시에서 예전처럼 뭐 줄 서고 기다리고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버가 이제는 택시의 표준을 바꿨고 카카오도 지금 보면 이제 승강장에서 예전처럼 뭐 하염없이 줄 서는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뭐 카카오도 상당히 이제 플랫폼 베이스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금융도 뭐 바뀌었죠. 금융도 뭐 요즘에 뭐 저도 최근에 뭐 한 2년간 은행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의 표준도 이제 디지털 온라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심지어 2019년도에 그 국민은행이 파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파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은행을 안 가니까요. 그죠? 다 모바일 뱅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표준도 바뀌었고 실제 보면은 한 80% 정도는 폐지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지금 은행들을.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뭐 근무 이것도 뭐 다 아시다시피 실제 뭐다 은택하게 지금 화상회의나 그다음에 뭐 줌으로 다 이렇게 학교를 안 가더라도 실제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실제 유튜버가 더 잘 알잖아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본인보다도 이제는 뭐 어디 저 학원 강사들이 더 강의를 잘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표준도 교육이라든지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디어죠. 미디어도 보시면은 지금 거의 20대, 10대 이때는 TV를 모릅니다. 텔레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예요, 얘들은. 그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KBS가 어저께 뭐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린다 하더라고요. 올리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 적자라는 게 실제 다 유튜브로 간 거죠. 광고 시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소비자들이 뉴스를 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TV를 안 보는 시대고요. 그래서 다만 50대, 60대에서 약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근력 힘도 옛날에 언론이라는 게 실제 뭐 조중동, 그다음 방송 3사, 강양 미디어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냐면 유튜브. 그죠? 유튜브가 가장 큰 권력의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존 미디어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솔직히 이제 뉴스를 다 안 믿거든요. 팩트 자체를.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방송 뭐 언론학과, 방송 뭐 언론 미디어학과들 실제 방송국을 취직을 이제 안 할 겁니다 아마. 뭐 하려면 유튜브를 해야지 그 방송국을 왜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많이 이제 바뀐 거고요. 실제 KBS 광고 매출이 거의 지금 뭐 예전에 뭐 한 조단위로 하다가 지금은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렇게. 그게는 뭐 거의 감원을 뭐 몇천 명 단위로 해도 뭐 되진 않는데 실제 이제 공영방송다 보니까는 감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0%가 일이 없답니다, 40%가. 보직이 없이 그냥 일 없이 그냥 월급 받는 인력이 40%입니다. 40%. 그죠? 그래서 상당히 유튜브 쪽으로 권력이 이동했다, 미디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유통도 뭐 마찬가지죠. 아까도 뭐 나왔는데 실제 뭐 아마존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화점부터 해서 마트든 지금 아마존이 이커머스를 해서 다 지금 뭐 팽창하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물류, 저도 이제 물류를 하고 있고 IT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물류가 이제 핫한 거죠. 쿠팡부터 해가지고, 그죠? 쿠팡이 아마 망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들 시장에서는 쿠팡을 봤거든요. 손정이 언제까지 투자를 하는지 보자 했는데 코로나에 확 살아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통의 표준도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뭐 시장이나 마트이면은 지금은 온라인 이커머스. 근데 이거 마저 바뀌었죠, 이제는 라이브, 라방. 이커머스도 아닙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 중국의 왕홍인가? 그 인플루엔서인데 올해 한 100조 정도 한다더라고요. 개인 방송인데. 예? 개인 방송인데, 왕홍이, 예? 올해 한 100조 정도 합니다, 100조. 예?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라든지 이커머스보다도 지금 라이브 방송,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고요. 실제 이제 무슨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80대 이후 밀레니엄 베이비, 그리고 90대 이후에 Z세대. 지금 뭐 이번에 국민의힘도 좀 난리가 났죠. 그 정말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가 이제 당대표 되고 이번 대변인 뽑는 것도 뭐 배틀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한나라당이 좋아요, 전신이. 국민의힘도 실제 한 10년 전가 이제 두 분의 이제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얘들도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화와 혁신이 아니면 뭐 살아날 수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라떼는 마리아 쓰면 안 된답니다. 지금은 마리아 해야지. 라떼는 말입니다. 라떼하고 말.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는 금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거지. 가거라는 거는 이제 실제 가거를 너무 돌아보면 안 됩니다. 솔직히 좀 억울하죠. 50대, 60대는 기껏 이제 다 배워가지고 이제 좀 할만한데 또 새로운 걸 다 배워야 돼.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버리고 지금은 말이야. 이렇게 좀 써야 될 때고요. 기업도 과거에는 보면 뭐 엑스모빌부터 해서 다 에너지 기업들, 금융이나 제피모건이나 에너지 기업에서 지금은 다 ICT입니다. 플랫폼 기업. 그죠? 구글, 애플, MS, 뭐 페이스북 다 이제 스마트폰 베이스로 모바일 베이스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거의 1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원한 어떤 기업에 1등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그 전통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굴뚝 산업이라죠, 그죠? 전통 산업에서 실제 디지털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구매든 생산이든 물류든 모든 빈생명에서 기존의 방식을 다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문화부터 해가지고요. 싹 다 이제 디지털 핵심으로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물류가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물류도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스마트 물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이터 4.0 물류 쪽도 지금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실제 이제 변화할 영역이 프로세서, 그다음 인프라,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조직 및 직무. 아레날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레날도. 그죠? 과거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 핵심과 실제 이제 그 마인드죠. 핵심을 하겠다는 마인드하고 그런 도구는 맞습니다. 아까 뭐 빅데이터니 AI니 드론이니 로봇이니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구는 널리 있다. 그래서 핵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4차 산업 핵심 기술은 얼마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물류 산업은 스마트가 추진이 이제 뭐 AI, 뭐 인공지능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아마존도 계속 이제 우리 교과서가 아마존이거든요. 이제 쿠팡은 다 아마존 따라합니다. 이렇게 아마존이고요. 실제 드론 배송부터 로봇 배송, 그다음에 자율주행 트럭들,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 항만들, 그다음에 설비 자동화. 과거에 보면은 TV 노잖아요. 뭐 택배 분류 작업을 누가 할 거냐, 뭐 화물 기사가 왜 분류 작업을 하노? 이거는 뭐 회사가 해야지. 과거에는 사람이 다 분류했어요. 강동구, 강수구 그 집배원들이 아니면은 택배선이 다 분류했으면 지금은 다 힐소트거든요. 힐소트요. 다 이제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그냥 소트가 다 해요. 소팅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설비도 자동화가 많이 됐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가장 저희들이 보는 게 스마트 물류에서 약간 스마트하지 않은 데가 어디냐면은 항만 쪽하고 수송.
아까 생활물류 쪽은 뭐 마켓컬리니, 쿠팡이니, 택배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항만 하역, 포워딩, 그런 수송, 상당히 물류는 물류지만 다른 물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물류, 택배 배송, 뭐 서역 배송들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자동화, 지능화 잘 돼 있는데, 가장 이제 좀 떨어진 데가 우리가 말하는 포워딩, 수송, 항만 하역, 컨테이너는 또 됐습니다, 그러죠. 컨테이너 말고 벌크 물류들. 이쪽이 좀 돼 있고요. 상당히 이제 우리 이제 국제물류 주선도 좀 스마트화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빠른가요? 네. 이게 좀 제가 좀 서두가 낀 게 뒤에 이제 RPA 쪽은 뭐 개념은 좀 빤하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많이 다 교수님도 많이 드렸는데 실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 기술은 안 그렇습니다. 기술은 저는 엔지니어거든요. 기술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실제 아까 변국적 내가 어떻게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고쳐주고 하는 거고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스마트 물류는 딱 두 가지죠. 현장하고 그다음에 사무행정이다. 그죠? 핌이 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들은 물센터하고 이제 수송수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실제 뭐 아마존부터 쿠팡부터 네이버 풀핀터 센터라 하잖아요. 재고를 갖다 놓고 있는 거죠. 재고를. 네가 주문만 해봐. 바로 갖다 줄 거야. 네? 이게 이제 풀핀터 센터에서 바로 지금 배송하고 바로 재고에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원도 때 배송들. 그죠? 한 집에 뭐 세 분 오면 싫어하잖아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한 차에다가 실제 냉장, 냉동, 상온. 이렇게 좀 창고를 짓고 있고 차량들도 이렇게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동화 설비들. 그리고 실제 로봇들이 이제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에도 AGV부터 해가지고 아까 ASRS 상당히 로봇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럭들도 이제 아마 현대차가 작년에 성공했죠. 군집 운행이라고. 완전 무인은 아니고요. 앞에 산 대 가면 뒤에 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트럭들이. 그리고 또 성공했고, 이 부분도 아마 뭐 그렇게 먼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드론들. 그다음 제가 이제 요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뭐 TMS에 WS는 있는 거고, 실제 사무 환경도 이게 RPA. 이 로봇이 좀 투입되고 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로봇, 제가 이제 주안점은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물류 현장도 로봇이 투입이 되고 있고, 사무 환경도 RPA로 급격히 대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물류는 아까 뭐 계속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조달 물류, 생산 물류가 아니죠, 앞으로는. 생활 폐기 물류, 생활 속 깊숙이. 옛날에 물류하면은 뭐 항만, 바닷가, 창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내 옆집에 아니면 아까 지하철에, 그죠? 도심 속에 이제 배송센터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물류센터들이. 그래서 실제 우리 편의점이 한 5만 개 몇만 개 있듯이 도심 속에 생활 물류센터들. 그래서 실제 생활 물류를 위한 이제 스마트가 합숙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는 약간 무인화, 뭐 자동화 지능하다. 요 세 개죠, 세 개. 궁극적으로는 무인화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그다음에 지능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거는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하자. 그러니까 로봇들은 좀 더 지능화, 자동화 해라. 그래서 업무의 무인화는 가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수소 전기도 있잖아요. 대행차들은 이제 다 화물차는 수소거든요. 전기 가지고는 출력이 안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용들은 이제 전기로 가는 거고, 트럭들은 아마 수소로, 예, 수소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이 부분도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블록체인 기반의 인수증도 아마 화물재단에서 하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하고 한국과기술원하고 재단하고 올해 그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단 인수증, 화물 인수증부터 블록체인 기반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도큐멘트 뭐 종이로 하는 것들, 이것도 이제 뭐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은 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인수증이 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은 이제 이번에 났죠. 이제 그
트럼프 정권 때 좀 이게 안 했죠. 친환경 그린 물류.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요거 이제 이 기후 협약에서 이제 이거 강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린 뭐 녹색 물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탄소세.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이제 안전, 경제, 뭐 ESG 굉장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요. 예, 요거는 뭐 이제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예, 좀 나와 있는 거서 실제 이거는 우리가 기술을 보면은 뭐 IoT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나 빅데이터나 상당히 뭐 세상에 많이 이제 너무나 흔한 용어들입니다. 너무나 그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내 업에 내 일에 어떻게 접목할 거냐 이제 거기 남은 거고요. 상당히 요거는 이제 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회사에 맞는 기술을 갖다 쓰면 되는다. 예? 회사에 맞는 게 중요한 거는 업을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세상에 이런 기술이 있어. 나는 어떤 기술을 갖다 쓰겠다. 그 부분을 좀 선별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IoT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이제 RPA 이 부분을 좀 더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계속 뭐 이제 데이터가 기존에 아까 알선소 수송도 보면 옛날에 찌라치 있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콜을 해서 알선소에서 거의 전화하기로 하고 팜플릿으로 영업을 했으면 지금은 다 이제 실제 화물면하고 있어서 콜이잖아요. 다 데이터 이제 플랫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첼로도 났는데 첼로가 실제 이제 수송 플랫폼이면은 첼로 스퀘어. 그러니까 이제 조선 플랫폼이거든요. 그죠? 걔들이 뭐 아직까지는 활성화 안 돼 있지만 뭐 예약도 하고 부킹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수송에 있는 플랫폼하고 주수 플랫폼 마지막 남은 플랫폼입니다. 마지막 남은 거. 예, 플랫폼 중에서 마지막 남은 시장이 화물차, 주선 다 넘어갔습니다. 택시고 지금 뭐 금융이고 다 플랫폼 넘어갔거든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화물차, 주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도 제가 좀 소문 듣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화물면도 접촉하고 여기 M&A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상당히 이제 카카오가 들어오는 순간 판이 바뀌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지막 남은 시장이 이제 화물의 플랫폼이다. 예, 그래서 아까 뭐 교수님도 60%가 뭐 금융권, 뭐 부동산업자 이게 찾아온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물류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기업들이 뛰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대한통운도 계속 뭐 화물 정보망을 만들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가 좀 생태계가 약간의 권한의 문제, 그죠? 책임을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벤처라든지 어떤 그 스타트업에서 하기가 좋은 게 이제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한 1년 올해 뭔가가 누수가 나올 것 같아요. 화물 시장에 아마 이제 플랫폼 베이스로 누가 진입을 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 요거 설명하려고 좀 길었고요. 이제 RPA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로봇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이제 하드웨어 로봇, 산업 로봇, 제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류에 있는 로봇, AGV 같은 거죠. 의료용 로봇.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 그죠? 이게 이제 하드웨어 로봇이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RPA라 해가지고 이게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AI 기반의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이제 뭐 RPA를 파는 게 아니고 우리 로봇 사원을 파견한다, 이럽니다. 로봇 사원을 기업체에 파견한다. 그래서 뭐 지금 남동발전도 몇 대가 가 있고 배민에도 몇 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업에도 몇 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로봇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 로봇을 파견을 해요, 파견. 그래서 실제 사무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해서. 그래서 좀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은 실제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제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은 좀 안 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실제 거의 모든 공정을 다 로봇이 다 하거든요. 그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90% 공정은 로봇이 다 만들고 사람은 일부 포장하거나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거 정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한 35년 전에 구미공단이거든요. 과거는 이랬죠, 과거는. 그죠? 라인 사이드에 모여가지고 너트, 볼트 다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한 35년 전에 이 구미공단의 사진입니다, 이거. 그죠? 이렇게 제조한 거죠, 옛날에. 요거 한번 잠깐만 틀어보시겠어요? 예, 조금만. 아니, 저 아우디 공장. 좀 뒤 거. 요거 좀 틀어보세요. 예, 심심하시니까. 아니요. 그냥 안 틀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것도 뭐 개념은 똑같습니다. 아우디 공장인데요. 자동차의 제조도 로봇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생 아시죠? 용접하고 너트 볼트 다 로봇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조 라인은 다 로봇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동의하시잖아요. 사람이 지금 뭐 너트 볼트 용접한 거 없습니다. 다 로봇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산업용 로봇 밀도로 해가지고 노동자 10,000명당 지표입니다. 이거.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한 900대 되죠. 노동자 10,000명당 이미 한 1,000대 정도가 10% 정도가 로봇이 다 투입되어 있는 거고요. 상당히 보면은 싱가포르는 보면은 약간 뭐 제조보다는 뭐 아까 뭐 교육용, 뭐 의료용 이게 많은 거고요. 실제 생산을 보면은 한국이 넘버원 거의 탑 수준입니다. 탑 수준이고 일본하고 독일 비해도 한 더블 스코어 나는 거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조에 있는 로봇 개념을 사무로 옮겨보자.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이제 우리 블루칼라 노동자, 공장에 있는 근무자들이 실제 이제 우리 로봇, 산업 로봇이 이제 많이 이제 일을 대체했죠. 그죠? 한 30년 전부터. 그 개념을 우리 이제 하이트 칼라, 죄송합니다. 이 사무실에도 뭐 팩스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표 치고 그런 풀칠하는 거를 좀 바꿔보자는 거죠. 사람을 줄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자동화를 해보자. 그 출발이 이제 RPA입니다. RPA. 이해하시겠죠? 예. 개념은 생산하고 있는 제조 로봇을 사무실에 있는 하이텍 칼럼으로 우리가 문서, 도큐멘트를 치고 있는 것들을 로봇이 해보자. 그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RPA라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책에 있는 것보다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얘도 이제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단순 반복 업무면은 지금은 이제 뭐 OCR부터 그다음에 AI, 뭐 머신러닝까지 해서 상대 로봇이 이제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이렇게. 그죠? 가거는 겁니다. 매크로. 알죠? 단순 반복 매크로. 그죠? 태어나기로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가 RPA로 됐다가 지금은 좀 지나면은 이제 AI까지 이렇게 지금은 기술의 진보는 계속하고 있다. 그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RPA는 이제 사람이 PC 등 IT 기기에서 수행하는 반복적이고 정해야된 업무 프로세스를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 그죠? 실제 보면은 이제 PC나 핸드폰이죠. 업무가 우리가 이제 PC나 핸드폰에서 안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실제 오프라인은 아니죠. PC나 핸드폰 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물도 이런 걸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게 RPA 정의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이제 단순 규칙 기반에서 이제 학습 인지까지 자동화로 진화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로봇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얘도 이제 공부를 하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RPA 개념은 RPA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고요. 이제 긋고 말하는 로봇은 아닙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PC 속에 깔립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종이를 뭐 처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있는 존재는 기계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볼게요. 엑셀, 파일 필터링, 그다음에 뭐죠? 데이터 추출, 연산, 데이터 추출, 수집, 로그인,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죠? 아까 이제 생산에서 너트 볼트 용접을 로봇이 하듯이 실제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RPA가 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거 하는 거고요. 근데 왜 RPA냐? 일단은 지금 52시간이 또 발효됐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이제 중소기업 사람들 보면 실제 없습니다. 일손이.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직원들 야근하라면 안 합니다. 휴일 근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업하기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 소프트 로봇을 해서 그 공백 그리고 이제 그 언택트 실제 사무실에 놀 수 없는 환경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일은 뭐 비해를 발생하고
누군가 도표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각광받는 게 일단 요겁니다. 이렇게 52시간, 인구 감소, 그다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게 아까 MZ 세대라잖아요. 세대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 야근 뭐 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야근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로봇은 뭐냐면은 좋은 게 얘가 365일 24시간 일을 하는 거죠. 그죠? 노동법에도 안 걸립니다, 얘는. 그죠? 노동법에도 안 걸립니다, 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래서 장점이 있겠죠. 일단 비용 절감. 기존에 있던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이게. 당연히. 싸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보안, 법령 준수.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바뀌면 기술도 바뀌고, 이제 기업하는 그런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요게 이제 이거 제가 그런 건데 도입 전에 요겁니다. 우리가 뭐 ERP니 SCM이니 뭐 다 있습니다. 포딩이니까는 뭐죠? 포딩가 무슨 하여튼 포딩 쪽에 트레이드 링스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유한 테크노스 이런 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다 있어요.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다 데이터는 똑같은데 옮겨야 돼요. UTM에서 ERP로 치고 ERP 뽑아가지고 뭐 링스로 보내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풀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먹지에다가 종이로 차대변 그려가지고 품이 맞는 것도 풀칠이지만 데이터를 2중, 3중 옮기는 것도 풀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니들 풀칠이다 이렇게 제가 맹맹했습니다. 풀칠이다.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하냐면은 이 칸에는 이제 100 있잖아요. 이 100배이거든요. 이 옮기는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발생된 데이터를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그죠? 실제 RPA가 있으면은 기존에 이제 꽉 막힌 길을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도입한 기업은 경쟁률 차이는 어마무시할 거다. 그리고 하이패스 단 차량하고 현금 내는 차량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걸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로봇이 쭉 해주는 거죠. 원스톱으로. 예. 요게 이제 RPA 개념이고요. 뭐 효과는 뭐 이거 한번 책에 보시면은 뭐 일관성, 뭐 신뢰성 해서 상당히 뭐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만족도도 뒤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새벽에 일하는 일. 새벽에 일하는 일을 요걸 대체하면은 상당히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했던 그 직원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예? 상당히 좀 효과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 기존에 보면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창의적이든 고부차길이든 단순 만복이든 사람들이 다 했죠, 진짜. 서울 월말에 있잖아요. 뭐 전표 싸놓고 치잖아요. 그죠? 싸놓고 치고 뭐 출장 예비 계산하고 상당히 이제 엑셀 작업했다가 다시 뭐 ERP 넣고 정말 창의도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예? 고부가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손은 누가 켰고 하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막 이게 이제 기존에 사람이 했으면은 앞으로 뭐냐면은 사람하고 디드워커, 로봇하고 이제 직무를 분리해라. 얘는 사람이 할 일, 얘는 로봇이 할 일. 그래서 아까 아레나를 이제 바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에 이제 RPA 도입 위에 직무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거는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로봇이 금융, 통신, 의료, 제조, 인사, 재무 각 산업군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요. 로봇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네.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이미 로봇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용 사례를 보면 금융은 뭐 이건 한 2년 됐습니다. 뭐 은행들이 워낙 연봉도 세잖아요. 일도 많고 이렇게 연봉이 세기 때문에 상당히 ROI가 높겠죠. 은행 그죠? 그래서 뭐 하나부터 해가지고 기업, 뭐 농협, 은행들 다 있습니다. 은행들 다 RPA 도입되어 있고요. 물류 쪽으로 볼게요. 대한통운, 글로비스, 판토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도. 공공은 저도 이제 공공 영업을 하는데 이제 남동발전, 서울발전, 한전, 가스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RPA 플러스 AI가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각광받는 어떤 솔루션이다,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 글자가 많은데요. 뭐 트렌드는 뭐 다 보면은 제가 뭐 행안부부터 해가지고요, 뭐 삼성, 뭐 신세계, 글로비스 이렇게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RPL에서 그 시간 절감이죠. 이게 사람이 기존에 한 10,000시간 했어. 그 로봇을 대체하면은 10,000시간을 버는 거죠. 그죠? 그 10,000시간 로봇이 하는 거고 그 10,000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다른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을 하고 뭐 아이디어 내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그죠? 그런 거를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본사 쪽은 많이 했고 지금 현장 쪽 현장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지방 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거의 보면 한 1%도 아직 시장을 안 판 거예요. 아직까지 99.9%는 시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지방은 또 잘 더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은 알아도 상위 1%예요. 예, 지금 오늘 아셔도 상위 1%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술은 뭐 현재 이렇게 이제 요게 RPA면은 IPA, 인텔리전트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로봇도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것만 해도요 충분히 그 웬만하면 다 돌아와요. 뭐 굳이 뭐 AI를 안 넣어도 그 반복적인 업무들은 현재 기술만 가지고도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는 수준입니다. 예, 사례가 중요하죠.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직원들이 좋아하는 업무거든요. 항공화물 추적 잘 아시죠? 비행기가 새벽에 뜨잖아요. 새벽에 예? 새벽 3시고 4시고 뜨잖아요. 에이저 알람 맞춰놔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맞춰가지고 실제 화물 추적 번호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비행기가 뜨는 시간에 일어나 알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트 들어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들어가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 BL이 받은 거는 100개, 삼성전자요. 받은 BL 100개, 100개 실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실리면 전화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예약 케이스가 비행기가 안 떴다. BL이 쪼개서 나갔다. 심지어 3개까지도 쪼개 나가더라고요. 2편도 아니고. 이게 다 예상이면 반드시 이제 새벽이라도 전화를 해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로봇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로봇이 사이트 들어가지고 화물 추적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카카오톡 보내요. 카톡으로. 이상이 있으면은 보이스콜. 담당자한테, 이렇게 삼성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죠. 그 포딩 회사 담당 직원한테 보이스콜 해줍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상상을 해라고. 얘가 이상상을 조치하진 않아요. 로봇이. 판단하진 않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직원들이 좀 좋아하는 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죠? 새벽에 이제 거의 99.9% 이상이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1%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이고요. 여기 이제 시나리오면은 이제 이렇게 뭐 사이트에 그룹에 로그인하고 추적 번호 이제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항공사별로 이제 추적하는 거죠. 해서 카톡으로 이제 다 알려주는 거.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 간단한 걸 갖다 새벽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자동화의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거 한번 틀어볼까요? 한번 아니. 돌고 있는 건 녹화 뜬 거거든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사람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메일에 들어가겠죠, 그죠? 메일 들어가고요. 메일 들어가서 화물 취소 번호 알아내겠죠. 보시죠.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사이트를 가서 BL의 상태를 알아가지고 카톡이나 보이스콜 보내주는 거 그런 개념이고 상당히 좀 뭐 어쩌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매입 계산서 처리라 해가지고 실제 보면은 우리가 뭐 그 계산서가 유형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뭐 KL넷, 뭐 KS넷, BL365 한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매입 계산 처리에 위해서는 각각의 이 유형을 다 판단해가지고 공급과의 부가세 다 ERP 또 넣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자동화해서 상당히 이것도 이제 많이 자동화된 케이스고요.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들어가서 메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국세청에 가서 승인 처리하고, 승인 그냥 안 되죠. 실적과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 실제 100만 원인지 거래건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맞으면은 승인, 그 다음에 맞으면은 이제 ERP에다 자동 등록, 요까지가 이제 여기 이제 매입 계산서 처리 자동화 프로세서라는 거고요. 네, 이건 바로 되네. 이거 한번 볼까요? 한 10분 남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뭐 이게 RPA가 복잡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업무를 하다가 반복적 일을 자동화하자는 거지 어려운 일을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하여튼 뭐 10,000개든 20,000개든 합니다. 20,000개든 30,000개든 얘는 뭐 건수랑 상관없습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고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수익 컨테이너 메인 마감 자동화도 뭐 사례가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저도 업무를 잘 몰랐는데 이제 적합 목록 생성 신고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상당히 뭐 KC네, 뭐 KL네 상당히 뭐 아까 객백을 넘나들듯이 시스템을 상당히 많아요. 이걸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5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얘가 막.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자동해서 거의 비일 발행까지 해서 바로 신고까지 하는 걸 자동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한번 플레이 해줄래요? 업무는 저보다 잘 하시니까, 예. 그것도 뭐 캐시넷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알기 위해서. 뭐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 적합 목록 배정 현황을 또 알아야 된다더라고요. 가서 어느 창구에, 어느 뭐에, 어느 번호에 뭐 그거를 또 다 또 조회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업무는 다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신고까지 하는 시나리오고요. 예. 뭐 해서 UTM에서까지 왔네요. 그죠? 한번 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요거는 뭐 일본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마루베니라고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RPA 쪽은 상당히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다는 걸 예시로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도입 전략이죠. 도입 전략이 보면은 실제 이제 대부분 다 가면은 망설입니다. 항상 직원들은 이걸 하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중도 항상 한 1년 동안은 이제 내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도입하자는 파와 하지 말는 파. CEO는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들 이제 경영진이 망설이면 실패합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바텀이 아닙니다. 무조건 탑다운. 예. 솔직히 직원들은 별로 반기지 않아요, 이거. 예.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안 반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CEO분들을 한 5분 만나면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 내가 평생 고민했던 숙제 있는데 뭐 그게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탑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밑에서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아마 보고가 올라가다가 그냥 드롭됩니다. 드롭.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영진에서 망설임 실패하고요. 그래서 뭐 2번, 3번은 뭐 참고하면 되고요. 1번도 2번도 그냥 탑에서 결정, 탑의 결정. 그죠? 그거는 뭐 밑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경영진에서 망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보면은 이제 이게 뭐
탑에서 해야 되는 건지 밑에서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저는 뭐 첫째도 둘째도 이거는 탑에서 결정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직원들은 핑계 대면은 뭐 34,500까지도 핑계 대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예, 처음에는 뭐 도큐멘트가 다 다른데 뭐 선사별로 다른데 뭐 네가 포딩을 안 했냐 다 했거든요. 이렇게 뭐 업무는 제가 모르죠. 제가 포딩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물류는 했지만 포딩은 몰라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담당 직원들이 밑에 신입사원이 왔듯이 그냥 가르치면 돼요, 로봇한테. 네, 원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그냥 그렇게 녹여놓으면 돼요. 우리 업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발자들이.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안 되는 이유는 뭐 5만 개도 될 수 있다. 근데 그 안 되진 않는다. 뭐 다 사료로 제가 증명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RPA를 너무 이제 이게 로봇이다, 자동화다, AI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게, 스몰. 그냥 진짜 내가 우리 직원들이 지루한 업무들, 아까 새벽에 눈 비비고 하는 일, 딱 하나 잡는 거죠, 하나. 그죠? 하나 잡아가지고 아주 작게. 얘는 개발이 아니거든요. 딱 일주일만 놔요, 일주일면. 승패가 일주일에 딱 노는 거죠. 하나 하는데 2, 3일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가려운 게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직원들이 좀 지루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일, 그거를 먼저 작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나면은 키우면 돼요. 2개든 3개든 4개든 간에.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즉시해, 즉시. 예? 즉시하라는 거죠. 작게 하되 즉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는 사람이 했을 사람하고 이제 로봇이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아까 아레나로 나눴듯이 사람하고 로봇하고 이제 협업해서 공존하자. 그리고 아까 이제 싱크 빅이잖아요. 크게 그림을 그리되 이제 스몰 셔터하고 즉시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조언 드리면은. 네. 이상 뭐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예,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고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로 됐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디지털 풀칠이라는 작업이 제일 걸림돌이 컸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수출 포워딩 업 쪽에서는 수출을 한다 그러면 부킹도 해야 되고 그 부킹본을 가지고 인보이스도 BL도 만들어야 되고 그 BL을 가지고 또 면장도 생성하고 하는 각각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그 시스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적으로 다 기다려주고 사람이 다 말씀하신 디지털 풀칠이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적용된 사례를 보니까 조금 뭐랄까 수동적인 업무의 형태를 많이 자동화를 시킨 것 같아요. 매입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수입의 그 매니페스트 정리해서 BL 생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쿼리에 나와 있는 그런 언어 프로그램으로만 해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거라고는 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물류 연구소에서도 개발 중에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포워딩에서는 가장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수출 업무가 제일 일이 많고 그다음에 제일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그 디지털 풀칠 그 업무들이 제일 많은데 그쪽에서는 혹시 이렇게 선행으로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라든지 예제 같은 게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화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기대 수준입니다. 내가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겠다. 100%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작게 시작하고 일단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단순 업무부터 해서 고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SI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이 아니고 가장 RPA 장점은 기존 레가시를 손 안 됩니다. 레가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손도 안 됩니다. 그냥 아까 했던 RPA가 사람이 PC나 IT 기기로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IT 인프라는 그대로 둡니다. 예, 수정이 없습니다. 수정이. 그죠? 그래서 실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내 아바타처럼, 그죠? 요즘 뭐 메타버스도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뭐 이제 가상 세계처럼 내 아바타죠. 내 아바타가 내 비스죠. 로봇 비스입니다, 비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이 RPA가 대신 해주는 개념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요. 예? 그리고 현재인 에지이지의 문제점을 내가 개선하지도 못해요. 네, 그거는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SI하고 RPA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인식을 해서 이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아예 들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는 이제 뭐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건데 얘가 실제 진짜 우리가 옵티컬 캐릭터 리더에서 우리가 아까 뭐 계산서라든지 뭐 아까 뭐 도큐멘터라든지 뭐 BL이든지 그 문서를 다 읽습니다. 글자를. 예,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실제 이제 매크로는 그냥 단순 반복이지만 거기다가 아까 OCR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자동화된 기술이 이제 더 접목된 게 RP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 포워더 시스템이 따로들 이제 다 쓰고 계세요. 다 네, 쓰고 네. 계시는데 뭐 한국 비즈넷, 뭐 양재 IT 뭐 이런 시스템 FIS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쓰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RPA를 얹히는 건가요? 아니요. 예. 그 어쨌든 뭐 아니면 다 개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 그 네가시를 손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로봇과 사람이 이제 같은 사람 할게요. 나도 그 양재 IT든 아까 뭐 유한 테크노스 비즈넷, 시스템 비즈넷, 쓰는 거잖아. 내가 그거는 시스템을 이용하듯이 로봇도 나처럼 양재라든지 유한 테크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대체가 아닙니다. 대체가. 예, 내가 하는 일을 그 시스템을 아까 그룹웨어, 뭐 ERP, 양재, 트레이드 링스, 캐시넷, KT넷 그거를 사람이 이제 들어가가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긁고 오고 조회하고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대신. 예를 들면 제조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요거는 제조업체인데 이제 디자이너가 렌즈 만드는 회사예요. 하루에 4시간을 뭐냐면은 이제 구글링하고 유튜브를 봐요. 왜냐면은 이제 그 트렌드한 거를 검색해야 하잖아요. 뭐 오렌지 뭐 하고 하더라고요. 그를 검색어를 주면은 얘가 로봇이 밤새도록 이제 유튜브하고 구글링 해요. 그래서 원하는 키워드대로 자료를 다 같이 갖다 놔요. 네. 그래서 이게 나랑 똑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얘가 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라든지 구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좀 확장을 한다면은 저기 그 인콰이어리가 들어왔을 때 또 견적, 이제 또 견적을 주기 위해서 또 해외에다가 또 이제 뭐 운임을 문의를 한다던가 또 왜냐하면 저기 포딩 마켓이라는 게 빠른 회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죠. 그 로직만 주면은 네,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할 때 이제 영업 기회를 발송하잖아요. 근데 단체 메일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제 마케팅을 이용해요. SNS나 마케팅에다가 이제 사장님 내가 보내는 것처럼 뭐 그 지역의 날씨도 보고 뭐 사건도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론 지금 보면은 AI가 뭐 신문 기사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가능하거든요. 얘도 네. 이제 각 찾아다니면서 메일도 자기가 그 부산에 지금 부산에 내가 고객이 부산이야. 지금 부산 날씨를 캐웨들 들어가가지고 부산 날씨 갖고 와가지고 아 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부산은 지금 비가 오는데 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게 그 좀 식상한 메일이 아니고 물론 로봇이 보내지만 내가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인문학적인 감성을 넣을 수 있다는 거군요. 고객이 알면 안 되죠. 솔직히 그거. 예.